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시절 그 스타에서는 조금 특별하고도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말하지 못한 비밀 하나쯤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평생을 전 국민의 시선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에게 그 침묵은 과연 어떤 무게였을까요? 85의 나이로 먼 이국 땅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우리들의 영원한 스타, 고 김지미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영화만 700편 넘게 찍으셨고 당대 최고의 재력과 명성을 누리셨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고독과 감당해야 했던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삶의 대가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김지미 씨와 동시대를 호흡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영광과 상처를 지켜보신 한국 영화계의 거목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동원 씨, 참 오랜만이네요.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미 씨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옛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남은 동료가 몇 없는데 이렇게 한 명씩 먼저 보내고 나면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지미 씨는 참 강한 여자였고 또 참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장구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같은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조금은 보태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 나왔습니다. 선생님, 김지미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 LA의 한 친구 집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 왜 그토록 조용히 먼 타국에서 생을 마감하셔야 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 지미 씨가 미국으로 간 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죠. 한국에 있으면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알아보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마 그 친구 집에서 쓰러지던 순간에도 그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이고 싶었을 겁니다. 지미 씨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남들 앞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안 보여주지만은 속으로는 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거든요. 그게 결국은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온 김지미라는 이름의 무게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 나이에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전화로 기운이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이제는 정말 쉬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미 씨는 우리에게 늘 완벽하고 당당한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타향살이를 하면서 느꼈을 그 쓸쓸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겠지요. LA에서 손주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허기였을까요? 보상이었으면서도 동시에 아픔이었겠지요. 우리 젊었을 때 영화 찍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집에 하루도 못 들어가는 게 예사였습니다. 지미 씨도 그 인기에 비례해서 자식들 크는 걸 제대로 못 봤어요. 큰딸이며 작은 딸 밍크며 엄마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지미 씨는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LA 가서 손주들 재롱 보고 밥해 먹이는 게 본인에게는 젊은 날의 죄책감을 씻어내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가끔 한국에 시상식 때문에 들어올 때 얼굴을 보면 예전에 그 날카로운 눈빛이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본인은 종착역에 가까워졌다고 했지만 사실은 비로소 배우 김지미가 아니라 인간 김지미로 돌아가서
아주 잠깐의 평화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수백억의 재산과 복잡한 가정사, 그리고 먼저 보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겁니다. 지미 씨는 그 그림자를 한 번도 남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예의였고 또 무서운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비행기 타는 것조차 힘겨워하면서도 끝내 이국 땅에서 혼자 견뎌내신 것 같습니다. 700편의 영화를 찍으며 수천 명의 인생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지막은 누구보다 간결하고 침묵 속에 가두길 원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배우의 숙명이지요. 화면 속에서는 만인의 연인이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고독한 성 같은 존재 말입니다. 지미 씨가 마지막에 조용히 가고 싶다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역시 김지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2002년에 한국을 떠날 때 이미 그녀는 세상을 향한 인사를 끝낸 거였어요. 부동산이며 재산이며 다 정리하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일궈놓은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떠난 건데 그 결단력이 정말 대단했지요. LA의 그 조용한 오후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게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레드카펫이었을까요? 아니면 전 남편들과의 아픈 기억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들과 손주들의 얼굴,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 그 고요함을 사랑하며 눈을 감았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 침묵이 김지미라는 배우가 대중에게 남긴 마지막 연기이자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을 테니까요. 김동건 씨, 우리가 살았던 그 시절은 지금과는 참 많이 달랐지요. 김지미 씨가 데뷔하던 1957년만 해도 영화 한 편 찍는 게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지미 씨는 1960년대에만 1년에 34편의 영화를 찍었어요. 1년은 365일인데 영화를 34편 찍는다는 게 제정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이 영화 세트장, 점심 먹고 저 영화 현장, 밤에는 또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며 대본을 외웠습니다. 지미 씨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자기는 배우가 아니라 영화를 찍는 기계 같았다고 말하곤 했지요. 출연료로 편당 30만 원 정도를 받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500만 원 넘게 받았으니 그 번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0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청춘과 건강, 그리고 엄마로서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서 만든 피 같은 돈이었지요. 1,000억 원이라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돈이 결코 화려하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1년에 34편을 찍으려면 집에 들어갈 시간조차 없었을 텐데 어린 딸들을 두고 현장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보다 그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소모해야만 했던 그 시대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지미 씨는 원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귀하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미국산 자동차를 타고 등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독하게 일했습니다. 사실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썼는지를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본인을 위해 사치를 부린 게 아니라 만나는 남편들 뒷바라지하고 그들이 저지른 사고를 수습하는데 거의 다 썼거든요. 최물용 씨가 영화 감독하겠다고 할 때 지미 씨가 본 전 재산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영화 15편이 줄줄이 망했을 때도 지미 씨는 원망 한마디 없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야 그 빚을 갚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시절 우리 여배우들은 그랬습니다. 밖에서는 화려한 스타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의 짐을 혼자 짊어져야 했던 고독한 노동자였지요. 그렇게 번 돈이 남편의 실패로 한순간에 사라질 때 김지미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해서 무너졌을 법도 한데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말년에 100억에서 300억 사이의 재산을 보유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그 정도를 지켜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생존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미 씨는 책임감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선택했으니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나훈아 씨와 헤어질 때도 나훈아 씨가 가진 전 재산을 지미 씨에게 주고 떠났다는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없어도 살지만 여자는 돈이 없으면 못 산다면서요. 하지만 지미 씨는 그 돈조차도 나중에 인생의 실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건 수백억의 돈이 아니라 자신이 연기했던 700가지의 인생과 그 고단했던 세월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녀의 유산을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유산은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마지막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그 여배우의 기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미 씨는 돈보다 명예보다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진정한 여왕이었습니다. 김동관 씨 1962년도에 있었던 그 간통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만한 대사건이었지요. 당시 최고 스타였던 김지미 씨와 최물용 씨가 구속되어 수갑을 찬 채 웃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행보였어요. 최물용 씨의 전 처인 강효실 씨가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시절 300만 원이면 서울에 번듯한 집 한 채를 사고도 남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20억 원 정도 되는 거액이지요. 최물용 씨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출연료를 다 써버렸으니까요. 그때 지미 씨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서 연인의 전처에게 위자료를 대신 내주었다는 건 지금 기준으로 봐도 믿기 힘든 결단입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배우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을 텐데 그녀는 왜 그토록 당당하게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을까요? 단순히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훼손된 명예를 돈으로라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지미 씨는 구속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맞을 비라면 피하지 않겠다고요. 그게 김지미의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숨지 않았어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녀는 돈보다 자신의 사랑과 자존심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감옥에서 2달을 버티고 나와서 결국 그 위자료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최물용 씨와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겠지요. 사실 강효실 씨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갓 100일 지난 아들 민수를 두고 남편이 바람이 났으니까요. 지미 씨는 그 아픔을 돈으로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군말 없이 자기 집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김지미 씨는 첫 남편 홍성기 감독과 이혼하고 본격적으로 최물용 씨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너무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인지 두 사람의 앞날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위해 집까지 팔았던 여자의 마음에는 어떤 불안함이 서려 있었을까요? 사랑은 뜨거웠지만은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위자료를 해주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지미 씨는 다시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최물용 씨와 사이에서 딸 밍크를 낳고 행복해했지만 그 행복은 잠시뿐이었어요. 지미 씨가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최물용 씨가 영화 제작한답시고 다시 다 날려버렸으니까요. 지미 씨는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남의 빚 갚아주다 볼일 다 보는 인생인 것 같다고요. 300만 원으로 시작된 그 연체된 인생의 무게가 지미 씨를 평생 짓눌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남자였고 자기가 지불한 대가였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김지미의 무서운 자존심입니다. 많은 분이 김지미 씨의 화려한 스캔들만 기억하시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가장 큰 멍으로 남았던 건 일찍 보낸 아들 이야기일 겁니다. 최물용 씨와 사이에서 딸 밍크를 낳고 나서 지미 씨가 아들을 임신했었지요. 최물용 씨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전처와의 사이에도 아들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지미 씨가 낳아준 아들은 특별했겠지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1년도 채가지를 못했어요. 돌도 되기 전에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라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대중 앞에서는 늘 여왕처럼 군림하며 강한 모습만 보였던 그녀가 촬영장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그녀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촬영장에서 보면은 지미 씨 눈이 퉁퉁 부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밤새 울고 온 거죠. 그런데 카메라만 돌면은 귀신같이 눈물을 닦고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 독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게 독한 게 아니라 무너질까 봐 버티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면 남편도 딸들도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기를 잃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지미 씨는 다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슬픔을 일로 잊어버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후로 지미 씨의 연기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은 슬픔과 한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우물 같은 눈빛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섰지만 남편 최물용 씨와의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부부 사이의 금을 더 깊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최물용 씨의 계속된 사업 실패가 그녀를 더 지치게 했던 걸까요? 둘 다였겠죠. 아이를 잃고 나서 최물용 씨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을 잊으려고 영화 감독에 더 집착했고 지미 씨는 그런 남편을 위해 계속해서 돈을 대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편의 영화가 다 망하고 50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 지미 씨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죽은 아들도 살아있는 남편도 자신이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요. 지미 씨는 나중에 딸 밍크를 데리고 집을 나오면서 그 아들의 유골함을 한참이나 바라봤다고 합니다. 떠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남겨진 딸을 위해 다시 독해져야만 하는 운명 사이에서 그녀는 아마 소리 없는 비명을 지렸을 겁니다. 그 침묵의 눈물이 김지미라는 사람을 더 단단하고 한편으로는 더 차갑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미 씨와 최물용 씨의 이별 장면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50억 원이라는 빚은 그 시절 여배우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최물용 씨는 빚쟁이들을 피해 밖으로만 돌았고 지미 씨는 어린 밍크를 등에 업고 남편을 찾아 헤맸지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국제극장 근처 다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미 씨가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밤새 차 안에서 기다리다 새벽녘에 비틀거리며 나오는 최물용 씨를 마주했을 때 지미 씨가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을 남겼던 그 세기의 커플에게 그런 격정적인 순간이 있었다니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지미 씨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풍파를 맞서줄 강한 남자였지요. 그런데 뺨을 맞은 최물용 씨가 화를 내기는커녕 울먹이며 지미 씨를 걱정했답니다. 당신 몸 상하겠으니 진정하라고요. 그 순간 지미 씨는 이 남자가 자신을 지탱해 줄 기둥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지미 씨는 나중에 그랬어요. 그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고요. 차라리 같이 소리치고 싸웠더라면 버텼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유약한 남편의 모습에서 미래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밍크를 위해서라도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 유명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결국 최물용 씨가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었지요. 하지만 그 속사정은 50억 원의 빚과 가장으로서의 실망감이었다니 참으로 씁쓸합니다. 지미 씨는 이혼 후에 다시 혼자가 되어 딸을 키우며 그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지미 씨는 이혼하고 나서도 최물용 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빚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갚았어요. 최물용 씨가 나중에 정계에 진출하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지미 씨가 뒤를 봐줬기 때문입니다. 지미 씨는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겼고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비루하게 사는 걸 못 견뎌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살라가며 영화를 찍고 돈을 벌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화려한 여배우로만 보았지만 저는 새벽 다방 앞에서 남편을 때리고 돌아서서 핸들을 붙잡고 울었을 그 여자의 외로움이 먼저 보입니다. 그녀에게 돈은 생존이었고 명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찬 바람 속에서 지미 씨는 비로소 홀로 서는 법을 배웠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1976년 지미 씨가 36살이었을 때 11살 연하인 가수 나훈아 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미 씨는 나훈아 씨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꼈어요. 예절을 가르치고 서예를 가르치며 그를 진정한 아티스트로 키워내려 노력했습니다. 나훈아 씨가 지금처럼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갖게 된 데는 지미 씨의 영향이 정말 컸지요. 하지만 지미 씨는 이 관계를 나중에 인생의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나와 동생으로 시작해 연인이 되었고 나훈아 씨가 헤어질 때 전 재산을 줄 만큼 절절했던 관계였는데 왜 실수라고 단정 지었을까요? 단순히 나훈아 씨가 헤어진 지 1년도 안 되어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진심이 부정당했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지미 씨는 나훈아 씨와 함께 대전에서 식당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삶에 지쳐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나훈아 씨는 무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해야 한다는 나훈아 씨와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는 지미 씨의 평행선은 결국 이별로 끝났지요. 이별할 때 나훈아 씨가 보여준 모습은 참 멋있었습니다. 전 재산 20억 원 정도를 지미 씨에게 주며 여자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미 씨는 그를 믿고 기다렸는데 얼마 안 가서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 자존심 강한 지미 씨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지미 씨는 나중에 3번만 결혼했다고 말하며 나훈아 씨와의 시간은 결혼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겠지요. 사랑을 통해 안식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또다시 이용당하거나 버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미 씨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게 문제입니다. 한번 마음을 주면은 다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나훈아 씨에게도 자신의 인맥과 경험을 다 쏟아부어 줬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은 소모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장내과 전문의 이종구 박사와 4번째 결혼을 했을 때는 아주 신중했습니다.
이제는 불같은 사랑보다 편안한 사람을 원했던 거죠. 하지만 그 결혼마저도 답답함 때문에 10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지미 씨는 평생 진정한 사랑을 갈구했지만 정작 그녀 곁을 끝까지 지킨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벌어놓은 돈과 영화들이었습니다. 지미 씨가 마지막에 LA로 떠난 건 이제 더 이상 남자에게서 구원을 찾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을 겁니다. 그 허기진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걸 예술이 넘어서야 깨달았던 것이지요. 2002년에 미국으로 떠난 지미 씨는 거기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김짐이라고 수군거렸지만 LA에서는 그저 동네 할머니였지요. 딸 밍크와 함께 살며 6명의 손주를 돌보는 게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지미 씨는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간식을 챙겨주는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 자식들에게 못해줬던 미안함을 손주들에게 다 쏟아부은 셈이지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손주들을 위해 밥을 짓는 김지미 씨의 모습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그 고요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평생 꿈꿔왔던 진짜 휴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의 명성과 재산을 다 뒤로 하고 떠날 만큼 그녀는 간절했던 걸까요? 간절했지요. 지미 씨는 한국 영화계 이사장도 맡고 큰 어른 대접을 받았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영화계의 온갖 갈등과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리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공원을 산책하며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 시상식에 참여할 때도 그녀는 늘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앞보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더 편안해진 거죠. 지미 씨는 손주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배우였는지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맛있는 거 해주는 할머니로 기억되길 원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긴 700편의 영화는 여전히 한국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팬들이 보내준 환호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을까요? 마지막 대중 앞에 섰던 그날 그녀의 눈빛은 무척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지미 씨가 그랬지요. 수십 년 전 사인을 들고 온 팬을 보고 감격했다고요. 배우로서 종착경에 다다랐다는 말은 사실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놓아달라는 무언의 부탁이기도 했지요. 흰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던 그 모습은 마지막 불꽃처럼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 화장을 지우며 그녀는 아마 다시 LA의 그 작은 집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화려함은 찰나이고 평범한 일상이 영원하다는 걸 그녀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보낸 23년의 시간은 그녀가 평생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이었을 겁니다. 여든이 넘으면서 지미 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하니 그 통증이 오죽했겠습니까? 치료를 받았지만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몸이 안 좋다고 기운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잦아졌지요. 한국에 꼭 한번 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 못 간다는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평생을 여장부처럼 전 세계를 누비던 분이 비행기 타는 것조차 힘겨워할 정도로 쇠약해졌다는 사실이 참 믿기지 않습니다. 고향 땅을 밟고 싶은 마음과 약해진 육체 사이에서 그녀는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을까요? 먼 타국에서 느끼는 그 지독한 향수는 대상포진보다 더 아픈 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지미 씨는 마지막에 고립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딸과 손주들이 곁에 있었지만은
자신의 전성기를 공유했던 친구들은 다 한국에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전화기 붙잡고 옛날 이야기 하다가도 끊고 나면은 그 정적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지미 씨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지인 집을 방문했다가 쓰러졌는데 그게 다 기운이 없어서 저혈압 쇼크가 온 겁니다. 85세라는 나이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였지만은 지미 씨는 끝까지 남에게 폐 끼치기 싫어했습니다. 병원 신세 지는 것도 싫어했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싶어 했지요. 결국 2025년 12월 7일 새벽 그녀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영화계에 큰 별이 지는 순간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지막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딸 밍크 씨가 곁을 지켰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지미 씨는 생전에 자기가 죽으면은 한국으로 유골을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끄럽게 장례 치르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미국에서 화장해서 조용히 가고 싶다는 그 말 속에 그녀의 인생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평생을 대중의 시선 속에 살았으니 마지막만큼은 아무도 모르게 자유롭고 싶었던 거지요. 우리는 그녀를 전설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할머니로서 그리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평온을 얻었습니다.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한 게 못내 아쉽지만 지미 씨는 아마 LA의 맑은 하늘 위에서 비로소 그 무거웠던 배우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가볍게 날아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미 씨가 남긴 재산이 100억에서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돈은 법적으로 두 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홍성기 감독과의 사이에서 낳은 큰딸과 최물용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밍크 씨가 반씩 나눠 갖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 최민수 씨입니다. 최물용 씨의 아들이지만은 지미 씨의 자식은 아니지요. 최민수 씨가 100일도 안 되었을 때 지미 씨와 최물용 씨의 사건이 터졌고 그로 인해 최민수 씨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랐습니다. 법적으로는 지미 씨의 재산이 최민수 씨에게 갈 이유가 전혀 없지만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지미 씨가 평생 모은 그 거대한 부가 자신의 친딸들에게만 상속될 때 아버지 최물용의 연인이었던 지미 씨를 바라보며 자란 최민수 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단 한 번도 이 재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지요. 민수도 참 대단한 녀석입니다. 아버지가 지미 씨에게 전 재산을 쏟아붓고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을 때도 민수는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지미 씨의 재산은 그녀가 피땀 흘려본 것이니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미 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최물용 씨를 선택함으로써 강효실 씨와 어린 민수에게 큰 죄를 지은 셈이지요. 그 죄책감 때문이지. 지미 씨는 평생 민수의 소식을 멀리서나마 챙겼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민수가 배우로 성공하는 걸 보며 안도했겠지요. 결국 재산은 친딸들에게 돌아갔지만 지미 씨가 남긴 그 무거운 스캔들의 그림자는 민수라는 한 아이의 인생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두 딸은 이제 각각 100억 원이 넘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큰 돈이지만 그 돈 속에는 어머니 김지미가 겪었던 7번의 결혼과 이혼, 수천 번의 밤샘 촬영, 그리고 남편들의 실패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딸들은 그 돈의 무게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밍크 씨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며 그 고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돈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수명과 맞바꾼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지미 씨는 딸들에게 돈만 남긴 게 아니라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라는 용기를 남겼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유언, 아닌 유언을 몸소 보여준 거지요. 최민수 씨가 한 푼도 받지 못한 건 법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아버지 최물용의 끼와 어머니 강효실의 한을 물려받아
독보적인 배우가 되었으니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지미 씨의 돈은 딸들에게 갔지만 그녀의 파란만장한 예술적 호는 한국 영화계 전체에 상속된 셈이지요. 김동건 씨, 오늘 이렇게 지미 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미 씨는 참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전성기 때 1,000억 원을 벌었지만 사랑을 위해 그 돈을 아낌없이 썼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으면서도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LA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을 때 그녀의 가슴 속에 남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닌 그저 나답게 살았다는 짧은 한 문장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녀가 참으로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여워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화려한 스타 김지미보다 자식을 잃고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차 안에서 기다리던 한 여인의 모습이 더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남긴 700편의 영화는 이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유산으로 남겠지요. 선생님, 오늘 지미 씨의 마지막 길을 따뜻한 회상으로 배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지미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나마 전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지미 씨, 이제는 그 무거운 가발도 떼어내고 진한 화장도 지우고 편안하게 쉬세요. 거기서는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울지도 말고 돈 때문에 고생하지도 말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할머니로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지미 씨를 너무 화려한 스타로만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녀 역시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고 아파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했던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기억해 주신다면 지미 씨도 하늘에서 참 기뻐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김지미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 영화사의 가장 찬란하고도 아픈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처럼 그녀가 남긴 필름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에게 감동을 주겠지요. 오늘 그 시절 그 스타에서는 고 김지미 배우의 유산과 삶의 궤적을 짚어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또 다른 스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